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요, 보통 이제 뭐 자녀와 부모가 그 독립세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분가를 하면 그런 문제는 따질 건 없는데,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결혼 안 했어도 30세 이상이고 별도로 나가 살면 그것도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30세 미만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하나 사준다든지 아파트를 증여해 준다든지 이랬을 때, 그러면 이제 1세대 2주택 3주택 다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들 세대를 독립세대로 봐서 내가 혹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참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조건을 한번 좀 따져볼까 합니다. 자, 기본적인 전제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기본 전제를요. 30세 미만이면서 독립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주거가 독립돼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독립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한 지붕 밑에 산다라고 하면 독립된 생활 공간을 구분해야 돼요. 근데 아파트의 경우는 좀 애매해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아파트 경우에 독립세대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영상을 다른 영상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민등록 동일해도 주거 독립이 가능하다면 독립세대를 볼 수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좀 쉽지 않고요. 단독주택 1, 2층의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무조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같은 집에 산다면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독립세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서 분가해서 산다면 그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으면서 동일 주민등록증 산다고 한다면 그때는 독립된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때는요. 배우자가 있어도. 근데 배우자가 없다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배우자가 없다면 우선 독립세대로 보질 않습니다. 근데 30세 이상이라면 독립세대로 봐주는 거죠. 따로 살아도.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다면 따로 살아도 이건 독립세대로 안 봐줘요. 예.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첫째로 별도 거주해야 되고요. 그리고 월 77만 7,924원, 이게 이제 중위소득의 이제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돼요. 요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유주택을 유지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독립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집에 사는데 결혼도 안 하고 같은 집에 산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우선 첫째로 같은 집에 산다면 우선 소유주택을 유지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 공간도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0세 미만이면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집에 살면서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계비도 독립된 생계비를 가지고 독립된 그 지출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하지 않으면 독립세대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로 살아도 독립세대로 봐주질 않거든요.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살아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별도로 살아도 인정받으려면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이 산다? 그러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인정받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겁니다.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조건을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주거가 독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주거가 독립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주거가 만약 같은 집에 산다라고 하면 완전히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아파트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파트의 그 주방이나 거실이나 화장실을 공유해서 쓴다 그러면 이거를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라서 어떤 사람은 인정해 주고 어떤 사람은 인정 안 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 독립적인 생활 공간이라는 것은 구분된 거주 시설에서 각각의 침실,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을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그리고 배타적 생활 환경이 보장돼야 되는데 아파트를 보니까 동일한 현관으로 출입하고 주방, 식당, 거실을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생각에서 독립된 생활을 가지고 생활을 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또 이래요. 침실 4개, 거실 하나, 주방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방과 거실을 함께 사용했으나 침실과 화장실을 구분하여 사용했던 걸 보아 독립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세무공무원하고 상대를 해야 되니까 세무공무원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이 난 인정 못 해주니까 나는 과세할까 그러니까 뭐 위에 불복하든지 소송하든지 해서 깎아먹든지 마음대로 해. 우리는 못 봐줘.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복잡하니까 이제 자녀를 위장 전입시킵니다. 이거 전출을 시킵니다. 다른 데로. 다른 데로 시키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디 뭐 우리 친척 집으로 가면 안 될까요? 뭐 고시원으로 가면 안 될까?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에 세무공무원이 그러면 주민등록만 분리가 됐다고 해서 인정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 양도일 직전에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위장 전입 여부가 그 혐의가 굉장히 짙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조사할 실익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 간 데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야. 아파트에 한 가족이 살고 있는데 남의 가족이 들어가서 동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직장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뭐 고시원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뭐 받는다. 그러면 그게 진짜 맞을까? 이런 것들 보는 거죠. 어쨌든 주소지가 이전됐다면 이전된 주소지에 살고 있었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입주자 관리 카드,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같으면 입주자 관리 카드 쓰잖아요. 그리고 차량이 왜냐면 주차를 하면 차량이 등록된 여부를 확인하죠. 이런 게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주민등록만 옮긴 것이지 실제 여기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갔다면 뭐 예를 들어서 친척집을 갔다면 임대차 계약 작성하고 갔느냐, 무상으로 갔다고? 그 무상으로 갔다면 실제 무상으로 남의 그 자식을 거기다 데려다가 친척이라도 이건 쉽지가 않죠. 그죠?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의 그 가족 생활 공간에 다른 가족이 들어와서 같이 산다? 이건 사실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임대료로 존재하는 이런 것도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교통카드, 택배, 배달 이런 것들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실제 주거지가 어딘지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판단할 때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의심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공무원이 무지하게 바쁜데 이게 주민등록이 전출됐는데 이게 위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한 업무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지는 않는데 의심이 있으면 하겠죠. 주로 이제 양도일 전후 단기간 내에 위장 전입 전출한 경우는 양도일 직전에 이거 했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전해서 동거한다? 이게 현실상 어렵다는 거죠.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가족이 사는데 내가 주민으로 옮기고 거기 같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매끼리 뭐 내 언니가 사는데 동생이 여기 들어간다. 거기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건. 근데 남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내가 전입해서 들어가 산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 판단이라는 조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는 그 자매가 한 집에 살았어요. 아파트에. 근데 이 둘이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었는데 이걸 독립세대로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다르다고 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유무상통, 있는 것 없는 것 서로 나누면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독립된 생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요. 언니와 동생은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지만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도 상당하다. 그리고 언니와 동생은 같이 거주하는 매달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고 정산했다.
그리고 방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실은 같이 쓴다지만 방을 나눠서 각각 쓰고 있다. 그리고 실제 생활비인 건강보험이라든지 카드 사용, 그다음에 지방세 이런 것들도 각자 납부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주방을 같이 썼다고 해서 이게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보시면 언니와 동생이 비록 동일한 이사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고법에서 얘기한 거예요. 고법에서 이런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세무서에서는 인정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세무서에서 인정 안 해주니까 법원에 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도 뭐 어떻게 되니 뭐 세무서가 졌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세무서가 졌다면 세무서가 항소를 한 거고 납세자가 같으면 납세자가 항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립된 생계와 같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조사 내용인데 이 조사 내용에 관한 것은 이거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너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세무공무원이 찾아서 그걸 가지고 독립된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거라서 나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정답을 얘기해 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런 판단을 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당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라고 어느 정도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는 것이지 이 판단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할 때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무상으로 사느냐, 무상으로 살면서 독립된 생활로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독립된 세대로 살려면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그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주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 각각 보험에 가입했느냐. 그러니까 자동차를 두 대가 있는데 보니까 하나는 부모 거고 하나는 자녀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부모가 두 개인데 보험을 들은 거 보니까 자녀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차를 자녀가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독립된 생계비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금융거래 내역본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대금을 각각 부담하고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부모가 모두가 지출했다. 자녀는 이런 생활비에 대한 지출은 거의 없었다. 그러면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하수도 요금, 공과금이죠. 전기가스, 방송요금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급했냐, 뭐 이런 것도 보는 거고요. 건강보험에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했느냐, 그다음에 소득세 신고할 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 또는 따로 살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지 않고 건강보험도 그렇게 따로 들어야 되고 모든 생활비도 각자 지출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세무공무원이 부인하는 근거로 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세대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들도 이 판단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